지금 거울 앞에 서보세요.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세요. 굽은 손등, 거칠어진 손마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그 손을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평생을 쉼없이 달려왔을까?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을 눈코 뜰 새 없이 독하게 산 사람보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적당히 여유를 부리며 산 사람이 노년에는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정답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그 아등바등한 삶이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그리고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훌훌 내려놓아도 되는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당신의 남은 인생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편안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세대는 늘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아끼면, 내가 1시간만 덜 자고 일하면 우리 집안이 더 잘 풀릴 거라고요. 그렇게 다들 묵묵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분명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방향을 잃은 채 무작정 속도만 내는 것은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자동차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온 분들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단단한 믿음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심지어 자녀의 미래까지도 내가 온전히 책임지고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완벽한 울타리를 쳐주면 주변 사람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할 거라는 일종의 착각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정말 내 마음대로만 굴러가던가요? 오히려 애를 쓰면 쓸수록 자꾸만 어긋나고 튕겨나가는 것이 인생 아니던가요? 이것을 쉬운 이야기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바닷가에서 고운 모래를 두 손 가득 움켜쥐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한 알도 흘리지 않겠다고 소나기에 잔뜩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는 지켜지기는커녕 손가락 틈새로 오히려 더 빠르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반대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그 위에 살포시 올려두면 모래는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평화롭게 소복이 쌓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 모래와 똑같습니다.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학업은 물론이고 취업 준비, 심지어 결혼할 짝을 고르는 것까지 본인이 나서서 다 확인하고 관여해야 직성이 풀리셨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책임감이 너무 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헌신했는데 지금 박 여사님의 삶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자녀들과의 사이는 자꾸만 멀어졌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어느 순간 간섭과 통제로 느끼고 숨막혀 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여기저기 쑤시는 아픈 몸뿐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서운함이 가슴에 맺혀서 하루하루를 깊은 화병 속에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반면 동네에서 늘 얼굴이 환하기로 소문난 최 여사님은 조금 다르게 사셨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이제 너희 인생의 핸들은 너희가 쥐고 가라 하시며 마음의 끈을 툭 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바빠서 못해본 꽃꽂이도 배우러 다니시고 매일 아침 동네 친구들과 뒷산으로 산책을 다니며 오롯이 본인만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등바등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겁게 가꾸니 오히려 자녀들이 먼저 어머니를 찾고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절이나 주말이면 손주들의 손을 잡고 웃으며 찾아와서 직장 생활 고민이나 부부싸움 한 이야기까지 편안하게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등바등 애쓰며 산다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까지 억지로 붙잡으려다 스스로 상처를 입는 과정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일보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 큰 자녀의 앞날도, 내 몸이 조금씩 늙어가는 과정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모습도 모두 우리의 좁은 통제권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는 두 손에 꽉 쥐고 있던 그 힘을 살며시 빼보시면 어떨까요?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생을 포기하거나 대충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지혜롭게 구분하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순리에 부드럽게 맡기는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제 함께 내려놓아야 할 다음 짐은 남과 내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참 부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 집 자식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용돈을 두둑하게 준다더라. 누구 집 부부는 노후 준비를 잘해서 벌써 해외여행을 다닌다더라.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인생은 늘 멀리서 바라보는 화려한 쇼윈도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완벽해 보여도 그 집 안방문을 열어보면 누구에게나 남모를 근심과 눈물이 묻어있기 마련입니다. 정 여사님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친구를 평생 부러워하며 사셨습니다. 큰 평수 아파트에 살면서 늘 고급 옷만 입고 다니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우울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부러워하던 친구가 밤늦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던 남편이 밖으로 겉돌며 큰 빚을 지고 있었고 화려해 보이던 그 집안이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 여사님은 그때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찌개를 끓여 먹고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제야 깨달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똑같이 생긴 꽃이 하나도 없듯이 사람의 인생도 저마다 피어나는 시기가 다르고 향기도 다를 뿐입니다. 들꽃은 장미를 부러워하며 스스로 잎을 꺾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뿌리 내린 자리에서 자기만의 색깔로 조용히 피어날 뿐입니다. 이번에는 아쉬웠던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고 여유가 조금 생길 때쯤이면 이상하게도 옛날 일들이 자꾸만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가슴을 콕콕 찌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정하게 안아줄 걸 하는 온갖 자책과 회한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의 실수를 만회해 보려고 지금의 삶에서 더 아등바등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김 선생님의 사연이 딱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해서 집안을 크게 휘청이게 했던 기억이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때 까먹은 돈을 다시 벌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경비일과 청소일을 병행하며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절뚝거리면서도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셨습니다. 정작 자식들은 돈은 없어도 되니 아버지 건강만 챙기시라고 애원했지만 김 선생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버린 시멘트와 같아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후회해도 그 형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이유는 지금의 시선으로 그때의 나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 당신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며 눈물겹게 버텨냈던 것입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이제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 가슴을 토닥이며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참 애썼다. 그때 나도 참 안쓰러웠다 라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짚어볼 것은 매사에 허술한 구석을 보이면 안 된다는 숨막히는 강박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유독 참는 것에 익숙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아오셨습니다. 좋은 부모, 든든한 배우자, 훌륭한 어른이라는 이름표를 지키기 위해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며 감정을 꼭꼭 숨기고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완벽주의는 팽팽하게 당겨진 기타줄과 같습니다. 소리를 잘 내려고 줄을 너무 세게 감아놓으면 아주 작은 충격이나 날씨 변화에도 그 줄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동네에서 늘 무섭기로 소문난 이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이나 며느리 앞에서는 늘 호통을 치고 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엄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빙판길에 미끄러져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치심에 화만 내시던 선생님도 며느리와 아들이 지극정성으로 병간호하는 모습을 보며 왈칵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네가 되었는데도 가족들은 나를 흉보지 않고 품어주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끼신 것입니다. 그 후로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모르는 건 모른다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손주들에게도 할아버지가 요즘 깜빡깜빡한다며 허허 웃어 넘기게 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완벽함을 내려놓고 빈틈을 보이자 집안 분위기가 봄눈 녹듯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깜빡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몸이 여기저기 쑤시는 것도 당연한 훈장 같은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가끔은 나도 힘들고 기대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접착제가 됩니다. 가끔은 바보처럼 웃어도 보고 실수를 하면 어때서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세요. 6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애써 외면하며 참고 또 참는 습관입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병원부터 달려가는 요즘 젊은이들과 달리 우리 세대는 이 정도쯤이야 하며 통증을 꾹꾹 눌러 참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바쁜데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느냐,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다는 마음으로 큰 병을 키워온 경우도 참 많습니다. 동네에서 늘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한 어르신은 몇 년째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도 그저 체한 것이려니 하고 넘기셨습니다. 자식들이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해도 늙으면 다 그런 거다 하며 손사래를 치셨지요. 결국 병을 키우고 나서야 뒤늦게 큰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그때서야 왜 진작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크게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정기적으로 건강을 살피는 것도 결국은 나를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7번째로 짚어볼 것은 오래된 인연을 소홀히 하며 살아온 습관입니다. 자식과 살림에 치이다 보면 정작 젊은 시절 나를 웃게 해주던 오랜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명절에 안부 전화 한 통 나누는 것도 버거워지고 어느새 마음을 터놓을 사람 하나 없이 외로운 노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젊어서는 친구들 모임에 나갈 시간도 아까워 자식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려 사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자라 독립하고 나니 정작 곁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쓸쓸해하셨다고 합니다. 뒤늦게라도 옛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니 다들 비슷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함께 걷는 산책 한 번이 노년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소중한 보약이 됩니다.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평생을 남을 챙기는데 익숙해져서 정작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에는 무관심하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맛있는 반찬은 늘 자식들 입으로 들어가고 좋은 옷은 배우자에게 먼저 입히고 정작 내 몫은 늘 뒷전이거나 찬신세였습니다. 내 것을 챙기면 왠지 이기적인 것 같고 죄책감이 들어서 자꾸만 나를 희생하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굳게 믿어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텅 비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따뜻한 온기조차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들이 비상시 산소 마스크 착용법을 알려줍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약자를 돕기 전에 반드시 보호자인 나부터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야 남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병들고 쓰러지면 결국 내가 그토록 아끼고 지키려 했던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큰 짐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당당하게 나 자신을 앉혀두셔야 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과일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시고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입고 싶은 화사한 옷도 사서 입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수고한 내 몸을 쓰다듬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다정하게 대접할 때 비로소 내 삶에도 넉넉한 윤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 텅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등바등 살아갈 때는 크고 대단한 목표만을 쫓느라 발밑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대박을 터뜨리거나 거창한 성취를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 흩어져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기쁨들을 마치 보물 찾듯 하나하나 발견해내는 능력이 바로 행복의 진짜 열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봄날 들판에 나가 네잎클로버를 찾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고 흔해 빠진 새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 어쩌다 한번 올까 말까 한 커다란 행운을 잡겠다고 수없이 널려있는 행복들을 짓밟으며 살아오지는 않았을까요? 이제는 허리를 굽혀 지천으로 피어있는 그 작은 행복들을 눈에 담고 가슴에 품어야 할 시간입니다. 행복은 결코 크기나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느끼느냐 하는 빈도에 달려 있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를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조용한 하루에 가만히 머물러 보세요. 길가의 꽃 한 송이, 오랜 친구의 따뜻한 전화 한 통, 따끈한 차 한 잔의 여유. 이런 소소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미소 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내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넘치게 충분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따뜻한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한 번 더 단단하게 새겨볼까요?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 핵심은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세상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헛된 착각을 내려놓는 것. 둘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남과 비교하며 나를 괴롭히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 셋째,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고 작은 일상에 깊이 감사하는 것. 이제부터는 눈을 뜨고 거울을 볼 때마다 딱 한 번씩만 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만하면 참 훌륭하게 잘 살아왔다. 이제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보자 하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여러분 마음속에 엉켜있던 묵은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담보 잡히지 마십시오. 과거를 자책하며 내 영혼을 긁어내지도 마세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당장 숨을 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순간뿐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버텨내셨습니다. 이제는 그 애씀을 스스로 인정해주고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너그럽고 다정한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 주셔야 할 때입니다. 두 손에 잔뜩 들어간 힘을 빼고 바람이 부는 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편안하게 인생의 남은 풍경들을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지나온 그 고단하고 눈물겨웠던 모든 발걸음에 깊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홀가분하고 빛나는 두 번째 인생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팍팍한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마음이 쓰이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살포시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편안하고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